안녕하세요. 월요 독서 수업 시간입니다. 나라는 착각을 가지고 4회차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종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라는 착각 책이 재밌었어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봤을 때 힌트를 좀 많이 찾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책은 이미 제목에서 결론이 나와 있죠. 나라는 착각, 자아 정체성, 자아에 대한 생각은 착각이다. 계산신경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곧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두뇌가 활동하고 창조하는 과정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져 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할 때 한 3가지 정도 단어는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시뮬레이션이다. 그런데 이 나가 왜 착각이고 부정확한가? 다른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의 소스가 부정확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소스를 가지고 만들어낸 창작물이냐면 기억이라. 그런데 이 기억 자체가 부정확하니까 이 부정확한 소스로 만들어낸 시뮬레이션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나도, 과거의 나도, 미래의 나도 이 입체적인 다양한 나라고 하는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착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억들은 타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억을 다양한 입체적인 내가 있고 다 다른데 그 다 다른 모습들을 어떻게 하나의 동질성으로 엮어내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스토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뭘 공부를 했냐면 영웅 스토리, 단일 영웅 신화. 저는 어렸을 때 분명히 나는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만화책을 본 게 약이 된 거죠. 만화책은 부정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소설은 부정적인 소설들이 그리 많잖아요. 만화책은 그런 만화책이 별로 없어요. 만화책은 항상 꿈과 희망을 얘기하죠. 오늘의 주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은 그래서 나는 시뮬레이션이고 나는 기억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유식 철학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말라식은 이 종자를 보고 있는 견분이 있어요. 아래아식의 견분. 얘를 집착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억의 종자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스토리를 엮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래아식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말라식이 아래아식을 나라고 집착을 한다 이게 아니라 아래아식을 보고 있지만 이 종자를 보고 있으면 이게 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현행하냐면 의식에 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에 현행되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뭐를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밀한 작용이라고 하는 건 이걸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래아식이 이 종자를 대상으로 지금 이 인식작용을 하고 있는 요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는 의식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종자가 현행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 요 얘기는 이제 유식 철학에서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근데 요 기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뭘 하는 거냐면, 어차피 시뮬레이션이고 어차피 나라는 것이 스토리고 어차피 착각이면, 그러면 이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말라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얘가 엄청 유용한 애거든요. 왜냐하면 24시간, 365일 나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줘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일부 CPU를 떨어뜨려서 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는 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말라식이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소스만 바꿔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아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스만 바꿔주면 나머지 말라식이 알아서 할 거거든요. 그럼 이 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가지고 자아 정체성을 내 뜻대로 바꿔나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억을 바꾸는 게 유리할까, 스토리를 바꾸는 게 유리할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정체성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면 단편적인 기억, 단편적인 경험을 가지고 씨름을 해요? 아니면 스토리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스토리 가지고 씨름을 안 하더라고요. 기억과 단편적인 경험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억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그 기억을 극복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경험을 바꾸려고 하거나. 근데 그렇게 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먹는 스토리가 나다. 내가 먹는 스토리가 바로 나예요. 우리는 수많은 스토리를 먹고 살고 그 스토리에 훈수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라식이 알아서 그걸 한다니까요. 우리가 의지로 먹었든 의도하지 않았는데 먹었든 관계가 없어요. 들어온 스토리들을 자기가 알아서 끊임없이 항심사량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에다가 동일시 해버려요. 그렇다면 어떤 스토리를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자기를 얼마든지 사실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소스가 중요한데 기억이 아니라 스토리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317페이지에 17장 진짜 원하는 나를 찾아서, 이 빅터 프랑클 선생님이 이 나치로 인해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좀 고생을 많이 하신 게 아니라 끔찍한 경험을 하셨죠. 본인도 끔찍한 경험을 했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들도 죽음을 많이 맞이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 선생님이 그래도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견디면서 나름 제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고 살아남았고, 이후에 본인의 학문 영역에 대해서 큰 발전을 이루셨어요. 성과를 내셨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론을 하나를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로고테라피. 317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문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세 줄. 로고테라피는 개인적인 서사를 쓰는 데에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나는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 로고테라피, 이
프랑클 선생님의 이론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육체적인 자유를 외부에서 억압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정신, 그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경험에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는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유가 뭐냐면 경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인데, 여기에서 삶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의미를 찾는 세 가지 길을 위해 한 문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첫째,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행동한다. 서사 형식에서 이것은 영웅의 여정과 동등하다. 둘째, 무엇인가를 경험하거나 누군가와 만남으로써 의미를 찾는다. 프랑클은 사랑이 타인의 핵심까지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셋째, 고통을 통한 길이 있다. 고통 속에서는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기에 프랑크는 자신의 미래로 투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의 이론의 예측처럼 미래의 자신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상상해 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길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것, 이것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읽었던 부분에서 로고테라피는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비유를 하기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아의식이 나에 대해서 기억하는 서사가 있다 그랬는데, 그 서사는 거의 줄거리만 있는 만화 버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림도 디테일은 다 생략된 만화 버전이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기억이 허술하니까. 그러면 오늘은 만화가 아니라 이제 영화의 비유인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한 편짜리 큰 장편 영화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여러 편의 단편 영화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건데, 장편 영화라고 생각하면 서사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쉽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편 영화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 내리고 쓰면 되잖아요. 지금까지의 살았던 삶은 결심하는 순간 막을 내려버리고 단편 영화 끝났어. 그냥 새 막을 시작해서 새로운 단편 영화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내 개인적인 서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태도인데, 자신의 삶을 단편 영화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제안을 합니다. 이제 빅터 프랑클이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이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에 달려있다. 나의 삶이 단편 영화라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나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스토리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기법을 얘기하거든요. 318페이지에 복제인간 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제인간 기법은 이런 거예요. 이 318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당신은 첫 번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의 삶에 머문 채로 머릿속 복제인간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 또는 당신의 복제인간이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 삶을 소설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삶에 대해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연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작가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이론적으로 따져서 희망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인 것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제 느낌 있잖아요. 느낌. 내가 내 삶을 놓고 볼 때 나는 내 삶 속에서 작가라는 느낌이 든다. 주인공이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 조연이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그 사람의 현재 자아 정체성을 반영해요. 조연이라는 느낌을 든다라고 하는 건 정체성이, 자존감이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건 좋은 거예요. 향상돼 있어요. 작가라고 하는 건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좋은 경험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완전한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토리를 바꾼다? 벌써 이름이 뭐냐면은 작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는가? 복제인간 기법을 한번 써보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왜 복제인간 이게 근거가 있냐면, 어차피 자아는 뭐라 그랬죠? 시뮬레이션. 어차피 복제한 거예요. 우리가 신체 감각을 나와 동일시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하나를 감각과 기억을 통해 가지고 복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제한 걸 인식하면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이걸 유식학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상문을 보고 살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보고 살아가고 복제인간 보면서 살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인식을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복제인간을 보는 거지 이건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요. 내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제인간을 놓고 복제인간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또는 복제인간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는데 지금 어떻게 살라고 시킬 건지 객관화시켜서 상상을 해보자 이거예요. 어떤 상상을 할 거냐면, 미래의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줄거리를 써야 돼요. 다음 문단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당신의 이야기가 펼쳐질 시간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며칠이나 몇 주 동안에 벌어질 일을 다룬대요. 그런데 이 복제인간 기법을 할 때는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적당하대요. 좀 길게 잡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무등 법우님은 지무등 복제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그러면은 지무등 법우님은 쉬시고 복제인간한테 시키는 거라. 대신 살라고. 네, 좋겠죠? 몇 년 동안 대신 살아주기로 약속을 했냐면 5년 대신 살아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5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할지에 대한 줄거리,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무엇을 할지 상상해보고, 이제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제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복제인간이 하는 건데. 그리고 어차피
복제인간한테는 이 복제인간이잖아요. 그 얘기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복제인간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려워서 못하겠는 것 정도는 시킬 수 있는데 완전히 불가능한 거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데이터를 아니까 그 범위 내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하고 싶은 것,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건데, 이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서사를 바꾸는 이 5년짜리 스토리의 목표와 결말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5년 뒤에 복제인간이 뭘 했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몇 가지씩만 얘기해 볼까요? 한 가지?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 세계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때 가고 싶은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또 다른 분들은 5년 뒤에 뭘 할 것 같으세요? 본인이 하는 거 말고 복제인간이. 예. 복제인간이 5년 뒤에 뭘 할 것 같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아무리 복제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아주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우리 공개적인 스트리밍에서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는 걸로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뒤에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공부들이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공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찰, 종교단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있고, 그거 말고 복지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사찰은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학교를 좀 따로 만들어야겠네요. 뭐 복지법인이야 곧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5년 뒤에는 요 세 가지가 다 분리돼 가지고 이 제대로 된 단체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겠네요. 예, 저는 요 정도 일은 5년 정도 안에 시킬 것 같은데, 복지부터 시작해서 요 학교까지 저를 대신하고 있는 이 복제인간 AI 로봇한테 저는 요거를 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공부했었던 책들 중에서는 무엇과 좀 맞닿아 있는 느낌이 있으세요? 시간장악 프로젝트.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냐면 목표에서 시작한다.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뭘 하는 거냐면, 이제는 이거를 하고 요걸 해서 요거 한 다음에 이거 해서 요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가지고 요렇게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장 이걸 하려면 무엇을 나의 일상에서 바꿔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에다 한 가지가 더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를 하려면 복제인간한테 뭘 시켜야 될까? 이렇게 상상을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복제인간 기법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아니에요. 복제인간의 삶의 스토리, 복제인간의 5년짜리 삶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창의력이 중요하다, 상상력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토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단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묶어주는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스토리에 들어가야만 기억도 장기 기억으로 가고요. 경험도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기술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 안에 들어가야.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나에 대한.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기억을 발전시키는 거 중요하죠. 경험과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스토리를 발전시켜라. 나의 스토리를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의미 있게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말라식한테 명령을 하시라니까. 우리 배웠죠? 말라식은 무의식 아닙니까? 우리 제6식은 의식이죠. 의식이 왕이에요? 말라식? 무의식이 왕이에요? 의식이 왕이라 그랬잖아요. 말라식한테 시키면 말라식은 진짜 열심히 일해요. 세상에 이렇게 부지런한 직원이 없어요. 항심사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식한테 제대로 된 소스를 주면서 복제인간 기법을 통해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재료를 계속 찾아주면서 만들라고 시키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법화경은 도대체 왜 인기가 있는가? 희한하지 않아요? 이게 5종 법사행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경이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묘법연화경이에요. 저한테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또는 이러이러한 걸 이루고 싶은데 누가 그랬대요. 뭐라 그랬냐면 묘법연화경을 쓰면 된다. 그래서 진짜 되겠느냐? 네, 묘법연화경을 쓰면 묘법연화경 사경을 하면 원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하면 묘법연화경은 최고의 양질의 스토리가 가득한 보물창고예요. 묘법연화경은 그냥 전부 스토리라. 그래서 묘법연화경 처음 읽잖아요? 그럼 묘법연화경이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지를 몰라요. 아니, 묘법연화경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거야? 끝났는데. 책은 분량이 끝났는데 묘법연화경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거야? 왜냐면은 보통 경전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가르침을 설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이라는 걸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묘법연화경은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스토리예요. 전부 다 스토리와 비유예요. 전부 큰 스토리에 작은 스토리들이 끼어있는 2중, 3중, 4중, 5중 액자 구조예요. 스토리 속에 스토리 속에 스토리 속에 스토리 속에 스토리가 있는 온갖 스토리와 비유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게 법화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라식을 활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라식한테 별명을 줘야 돼. 일단은 일어서기 전에 333페이지. 당신이 이야기꾼이라 그랬죠. 당신이 이게 누구냐면은 말라식이요, 말라식. 당신이 누구요? 자아잖아요. 모든 자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야기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좋아하겠어요? 이야기라는 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말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서사, 스토리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컬투쇼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 버스 탄 데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있던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분들이 자기 정류장 왔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그 이야기 계속 듣는 그 웃긴 얘기가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그게 우리 마음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말라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식이 하는 게 이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 말라식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이 말라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말라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말라식을 극복할 수 있다. 처음부터 말라식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자아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인다 그러면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활용해놓고 죽인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네. 자, 333페이지 당신이 말하는 서사가 곧 당신이다. 여기서부터 그 뒤에 문장 읽을게요.
334페이지까지. 당신이 말하는 서사가 곧 당신이다. 당신이 이야기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당신은 줄거리를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은 부지런해야 한다. 오래된 서사를 지울 수는 없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과 더 밀접하게 일치하는 다른 서사를 소비함으로써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제가 한참 독서를 강조할 때 독서는 정신의 식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독서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독서하지 않으면 그날은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아니 이게 유리해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의 불균형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두 가지 불균형에서 오거든요. 첫 번째가 육체와 정신의 불균형이에요.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와 세상의 불균형이에요. 세상이 너무 빨라요. 내가 못 따라가죠. 이 두 가지는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정신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렸어. 그래서 육체를 고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적게 먹고 단식하면 고쳐져요.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하면 죽어요. 고칠 때까지. 고칠 때까지 적게 먹고 단식하면 그냥 고쳐요. 좋은 거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적게 먹고 단식하면 웬만한 건 다 고쳐요. 물론 이제 너무 몸이 약하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정신은 안 먹는 거로는 지금 고칠 수가 없어요. 너무 정신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이쪽으로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먹고 얘는 매일 먹어요. 그럼 계속 불균형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그러면 이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면 가분수인가? 이렇게 하면 머리가 큰 거잖아요. 반대로. 이게 머리예요. 머리가 너무 빈약해. 요만해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세상을 견딜 수가 없어. 얘를 좀 키워줘야 되거든요. 키워주는데 독서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독서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독서는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좋은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검증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최소한의 검증. 최소한의 검증이 되어 있으니까. 단행본으로 나오기 전까지 작가도 신경을 진짜 많이 쓰고요. 편집자하고 3고, 4고, 5고, 6고 보면서 끊임없이 원고를 편집해요. 거기다가 출판사에서도 끝까지 검토해가지고 한 7번, 8번, 10번 검토를 해요. 그래서 정확도와 최소한의 수준을 검증해가지고 내는 게 단행본이라. 그래서 요 독서를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더 디테일하게 요 독서에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 이런 단편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중요하다니까. 스토리에서 디테일이 중요해요? 줄거리가 중요해요? 디테일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기억 못해. 아니 이름이 뭔지가 나랑 무슨 상관이요. 그 스토리가 무엇을 담고 있고 나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고 싶고 어디로 향하느냐. 이 스토리의 방향성,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스토리가 나를 조연 패배자 같은 느낌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이라고 느끼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지금 너무 어려운데, 지금 내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안 좋은 스토리를 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패배자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 스토리가. 왜냐면 그 스토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안 좋은 것 같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지? 지금이 바닥이 아니야.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스토리로서 보여주니까. 아니,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데 거기다 그런 스토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절망해요. 그런데 모든 영웅들은 안 좋은 시기를 겪거든요. 그래서 마블 시리즈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라. 사람들이 괜히 영웅을 좋아하겠어요? 내가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화책을 많이 읽어야 돼. 소설 좀 그만 읽으세요. 소설을 읽으실 거면은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소설을 읽으셔야지. 내가 먹는 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스토리를 먹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묘법연화경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법화경에는 제가 법화경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법화경 처음 본 거라. 법화경을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첫 느낌을 가지고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이 안 나오지. 왜냐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첫 느낌을 가지고 강의의 전체적인 스토리 맥락을 어떻게 잡은 거냐면 붓다의 자존감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불성 마인드셋, 자신감을 주는, 자존감을 높이는 붓다의 마음 수업이 법화경이다. 이렇게 이야기의 맥락을 만들어서 그 서사를 가지고 법화경 강의를 전체를 끌고 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지금 보니까 잘 잡은 거라 이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 제가 다시 봐도 아주 좋은 서사를 잡았어요. 이 법화경은 전부 다 우리를 응원하는 메시지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의 본성, 불성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당신의 주머니에는 보석이 숨겨져 있다. 온갖 비유와 온갖 방평과 온갖 스토리를 가지고 못 믿으니까 수기까지 해주잖아요. 내가 보증서 주겠다. 당신 성불한다. 봐보세요. 수기라고 하는 게 다른 겁니까? 이 부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거기는 하지만 우리 지금 부처님 직접 못 해주시니까 복제인간 스토리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복제인간이 있는데 이제부터 수행을 나 대신 좀 시켜야겠어요. 그래서 5년 뒤 말고 5년 뒤는 좀 많으니까 50년 뒤에 성불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복제인간한테 수행을 좀 시켜야겠어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수기에는 전형적인 형식이 있잖아요. 몇 년 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성불을 할 것이다. 그럼 나의 복제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50년 뒤에 성불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데, 상상을 해보는 건데, 나의 줄거리를 써보는 건데, 나의 수기, 성불의 줄거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작용이 수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작용이거든요. 온갖 방편을 가지고 뭐라는 거냐면 자신감을 좀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묘법연화경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쓰면, 두 번 쓰면, 세 번 쓰고, 네 번 쓰고 사경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말라식이 변하겠어요. 말라식은 자동이라니까요. 우리가 막 의식을 가지고 막 의식적으로 나를 막 억지로 막 나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도 없어. 그냥 읽으면서 쓰면 말라식은 내가 하나도 신경을 안 써도 항심사량. 수집하고 먹은
서사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요. 아니, 이렇게 든든한 직원이 있는데 굳이 오너가 왜 뭐 애를 써요. 그냥 직원 일거리만 계속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걸로. 좋은 일거리로. 좋은 서사. 훌륭한 스토리. 이걸 먹으면 자아 정체성은 저절로 바뀐다. 거기에 더해서 촉매 역할,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게 뭐였냐면 복제인간 기법.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잖아요. 왜 내가 해요? 복제인간 시키세요. 이제 AI 시대고 이제 좀 있으면 로봇 나오는데 왜 내가 해요? AI하고 로봇 시키면 되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내 능력을 맥시멈으로 끌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복제인간한테 시키는 거라. 물론 복제인간한테 시키면서 응원을 해줘야죠. 좋은 스토리를 좀 먹여줘야 돼요. 이 완벽한 구조가 발언하고 묘법연화경 사경을 하는 구조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발언한다? 복제인간의 발언 아닙니까? 사경한다? 좋은 스토리를 끊임없이 먹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수행이 어디 있습니까? 묘법연화경 사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했던 건 이 명상보다 먼저 묘법연화경 사경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이제 계속 하는데 법화경 사경을 계속 해야겠다. 이건 법화경 사경을 해야 된다. 법화경이다. 답은 법화경에 있었다. 이제 우리 붓다스쿨에서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지만 보리심을 공부하는 곳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근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법구경 이야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있습니까? 그 스토리를 먹으면 그렇게 훈습되는 거예요. 이제 법구경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법화경 속 이야기들, 이것을 또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법화경은 사경도 같이 하면 최고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334페이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공유하고 마무리할게요. 당신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내 귀에 이상하게 들려야만 해요. 맨 마지막 이게 결론이거든요.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 이상한 이야기를 말하라. 이상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상한 얘기.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진짜 이상한 얘기. 복제인간한테는 이상한 걸 시켜야 돼. 내가 못하겠는 거. 내가 하기 힘든 거.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거. 복제인간한테 당신의 이야기를 하되 이상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이 나라는 착각의 저자가 자신의 삶을 바꾸는 방법을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상한 이야기가 법화경에 나오죠. 우리 모두는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 살고 있다. 이상한 길이거든요. 일대사 인연. 이상한 길을 걸어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우리가 서사, 이야기, 스토리에 주목해보는 그런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주간의 수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정보들이 있었어요. 자아는 시뮬레이션이다. 그런데 기억 가지고 만든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나도 기억에 더 씌워져 있고 과거의 나는 온전히 기억에 의지하고 있고 심지어 미래 예측조차 기억에 의지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아는 기억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가지고 뭘 해서 의지하는 거냐면 스토리로 엮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완전히 힌트를 찾으신 거예요. 이 스토리에 주목하셔서 꼭 나쁜 이야기 좀 그만 먹으시고 애니메이션 좀 보세요. 만화가 좋아. 어린이들 보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어린이들 보는 데다가 잔혹 동화를 그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19금으로 해서 잘리거든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웅의 스토리를 봐야, 그래야 내 삶을 패배자가 아닌 영웅의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짜 좋은 스토리 못 찾으시겠으면 법화경, 사경하세요. 그러면 법화경 속 모든 롤모델에게 훈습되셔서 자신이 한 번 쓰면 한 번 쓴 만큼, 두 번 쓰면 두 번 쓴 만큼, 100번 쓰면 100번 쓴 만큼 상불경 보살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말라식 자꾸 미워하지만 마시고 진짜 일 잘하는데 좀 시키세요. 말라식을 활용하는 방법, 스토리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강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